그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이 닿았을 때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그녀와 바닷가에서 한 번, 집 거실에서 한 번, 부엌에서 한 번, 소파에서 한 번, 침실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그렇게 그녀와 서로를 더 깊숙하게 느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2세 이도영입니다. 컨트롤 교감으로 재직 중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흐르더군요. 하루하루가 빠른 것도 같고 느린 것도 같았어요. 출근하던 시절엔 퇴근만 기다리던 날들이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러 나가고 저는 혼자서 시간을 때우는 날이 많았죠. 방 한쪽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꽃강은 남편을 둔 아내는 오히려 더 바빠지는 걸까요? 이해는 하면서도 묘한 소외감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은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시간을 마쳤어요. 남해 바닷가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죠. 그 말을 처음엔 좀 귀찮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생각하니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거고요. 오려 핑은 것이는 늘려고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마당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작은 해변 놀이터도 있었죠. 아내는 방을 2개 잡았다고 했어요. 여보, 당신은 혼자 자고 나랑 소희는 같이 잘 깨우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서운하기보단 편했어요. 요즘 아내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틀고 바닷가를 잠시 걷다가 펜션 옆 놀이터로 발길을 돌렸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늘진 벤치에 앉아있으니 바람이 제법 시원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으앙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모래사장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더라고요. 한 5살쯤 되어 보였고 무릎에 모래가 잔뜩 묻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른은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니? 하고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죠. 아이는 낯을 좀 가리는 듯 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래 쓴 무릎을 살펴보니 살짝 긁힌 정도였어요.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아이는 많이 놀랐던 것 같았죠. 그때 놀이터 입구 쪽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지우야, 어딨어?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고 손엔 작은 물티슈와 생수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를 본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달려왔어요. 아이고, 왜 혼자 모래밭에 갔어? 할미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그러곤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참 단정하고 차분했어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다독이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도영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그녀는 저는 장미화라고 해요. 하며 웃었어요. 강남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고 마음이 편해졌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와 단둘이 마주해도 어색한 요즘, 낯선 여인의 다정한 말투와 아이를 향한 다정함에서 뭔가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손녀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지우, 엄마 아빠가 바빠서요. 제가 자주 데리고 다녀요.
주투에서 피곤함은 없었고 오히려 선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손주를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다정하게 돌볼 수 있을까? 은퇴 후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와 딸들은 한 방에서 다 함께 자고 있었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자꾸 장미화 씨가 떠오르더군요. 아이를 달래던 손길, 나를 바라보며 인사하던 미소. 뭐랄까, 굉장히 오랜만에 사람 냄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은 그날 밤 내 꿈에도 나왔어요. 물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함께 해변을 걷는 장면이었죠. 나는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아이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주 평화로운 꿈이었어요. 파턴날 아침 조식 식당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서로 마주보자 동시에 웃었죠.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모아포자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는 괜히 어색해서. 아닙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아내와 딸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순간 우리 식탁은 조용했고 그녀의 식탁은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장미화라는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혼자 돌보면서 외롭진 않을까? 아이를 회일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남해 바닷가의 아침은 맑고 시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지난밤보다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날이었어요. 이분을 공기가 참 좋았어요. 여느 여행지와 다르지 않게 숙소 뷔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오래된 나무로 지은 식당은 창문마다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식당 입구에서 아내와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식칸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하늘색 가디건에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여인 장미화 씨였어요. 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아내와 딸들이 도착하고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집 밑판에는 평소 좋아하던 불고기와 잡채가 있었지만 그날따라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장미화 씨는 맞은편 벽 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며 자꾸만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보였고 내 시선은 그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녀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무심히 물었죠. 누구야? 어제 아이 넘어졌을 때 도와드린 분. 그 말 이후로 아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엔 갈매기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은 바다를 유리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죠. FK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식당 안에서 묘하게 흐르던 그 기류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조식을 마치고 나는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녀도 아이와 함께 그쪽으로 나오더군요.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아이가 놀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번 더 말을 걸고 싶었지만 괜히 민망할까 싶어 멀찍이 앉았죠. 하지만 아이가 또 다가왔어요. 어제처럼 밝고 씩씩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놀라서 웃었고 그녀도 아이를 따라오며 다정하게 말했죠. 어제 도와주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쩐지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는 많이 괜찮아졌나 봐요. 예, 밤에 무릎에 연고도 발랐고 지금은 잘 뛰어요. 그녀의 말투엔 여유가 있었고 나와의 대화도 낯설지 않다는 듯 편안했어요. 아이와 몇 마디 더 주고받은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을 켜고 앉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틀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그녀가 웃을 때 입꼬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어요. 아내는 딸들과 근처 카페에 간다고 했고 나는 그냥 방에 있으라더군요. 그 말이 서운하진 않았어요. 나 요즘엔 그런 시간이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짧은 만남과 오늘의 눈인사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의식한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싶었죠. 점심 무렵 나는 혼자 바닷가 쪽으로 걸어나갔어요.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고 그 해변엔 여전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죠. 그중 멀쩡히 다시 그녀가 보였어요. 이번엔 아이가 모래로 성을 쌓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 앉아 돗자리를 펴고 있더군요. 나는 애써 다른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그쪽을 향하더라고요. 마주치게 된다면 이번엔 꼭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는 이름 모를 누군가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던 기분이었죠. 그녀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걷든 계속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본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인연의 시작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남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꿈속에서도 어디선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고, 아직 여행의 여운이 남아 있었죠. 아내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딸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커피 포트를 올리고, 작은 머그잔에 커피를 따랐어요. 입을 대기도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가 보였죠.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리 많지 사람 하나를 자주 떠올리게 되었어요. 장미화라는 여인. 손녀를 꼭 잡고 걷던 그 단정한 모습. 브레이킹 와이드게 머릿속에 자주 맴돌았어요. 그녀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번 스치고 말 인연이겠지. 그런 마음과 달리 나는 자꾸만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문 앞에 메모를 붙여놨더군요. 과일하고 생수. 요즘 나는 아내의 메모에 따라 장을 보곤 했죠. 진해 재래시장은 크진 않았지만 정겨운 곳이었어요. 시장 안에는 오래된 방앗간과 생선 가게가 골목마다 이어져 있었죠. 그 안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늘 장을 다 보고 나면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카페에 들어가 문 옆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나에겐 서서한 휴식이었죠. 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이쪽으로 가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장미화 씨였어요.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더니 먼저 말했죠. 할아버지! 나는 놀라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어요. 아이고, 또 만나네요. 장미화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사세요? 예, 이 근처에 삽니다. 스페이스십 자주 나오거든요. 저희는 멀긴 한데 여기 시장 물건이 좋아서 가끔 와요. 나는 얼떨결에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죠. 애는 우유라도 하나 사주고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는 양손에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를 들고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커피 두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어요. 여기 커피 맛이 괜찮아요. 곳이에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시장 안에 이런 카페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단정했지만 그 안엔 늘 어딘가 외로운 기색이 있었죠.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분은?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후로 쭉 혼자 살았어요. 인탈은 여자를 너무 쉽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 안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죠. 그래도 요즘은 손녀들 보는 재미로 살아요. 지금 이 아이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유치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해요. 머게이지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해도 그래도 얘네들이 있어서 버텼죠. 그게 참 대단하세요. 전 아직 손주도 없고 상상도 안 가요. 그녀는 웃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컷이야.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녀와 나는 커피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사이 아이는 작은 블록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은퇴 이야기, 교감으로서의 마지막 교단 이야기, 아이들과의 거리, 아내와의 묘한 관계 등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귀를 기울여줬고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받았어요. 교도도 그랬어요. 부부라는 게 가까울수록 멀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레이더 씨 앞에서는 말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어요. 말투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지우고 싶은 날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냥 그 시간도 나였다고 인정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 가슴엔 울림이 있었어요.
손녀가 슬슬 지루해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무슨 용기였는지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부담되시면 안 주셔도 돼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녀가 떠나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 마음 한켠에서 설렘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어요. 문자가 올까봐 괜히 배터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녀와 나는 이제 우연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건 어쩌면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하리 많이 들떠 있었어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고 평소엔 지루하던 산책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었죠. 그날 카페에서 장미아 씨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따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였죠. 그게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나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번호를 건넸던 순간이 떠오르고 문득 잘 들어가셨냐는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늦은 시간에 보내는 건 실례일까 싶어 망설였죠. 결국 새벽 2시쯤 나는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히 들어가셨죠?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불과 몇 분 뒤에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네, 저도 도영 씨 덕분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지 얘기 계속하네요.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웃음엔 설렘이 섞여 있었죠. 그 다음날 아내는 아침부터 바빴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한 손으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죠. 나는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예전엔 아내가 내 넥타이를 매줬고 나는 그녀의 가방을 챙겨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그저 그런 관계 같았어요. 그녀는 현관을 나서기 전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회식 있어서 늦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죠. 조용한 집안. 나는 커피를 내리고 탁자 앞에 앉아 그녀와 나눈 대화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장미화 씨의 모습만 떠올랐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혹시 시장 쪽 들르시나요? 그녀는 곧 답장을 보냈어요. 지우, 유치원 끝나고 가요. 왜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그녀와 다시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우리는 오후 2시에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어요. 노란 햇빛이 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나는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프로제큐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이 없이 혼자였어요. 지우는 유치원에서 조금 더 놀겠다고 해서요. 프로세큐는 저 혼자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편했죠. 도영 씨는 퇴직하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요. 교감으로 있을 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분 알아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기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많은 날들이 녹아 있었어요. FK 나는 가슴이 아렸어요. 요즘은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 덕분에요. 매일 분주하니까 외로울 틈도 없어요. 근데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커피잔을 돌렸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워요.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뭐라 말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고백은 너무 담백했고 그래서 더 깊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마주치면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도요. 누군가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더 자주 만나고 싶다고요. 커피가 식어갈 무렵 우리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밖으로 나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 김치찌개 재료를 함께 고르기도 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도영 씨는 시장을 잘 보시네요. 저보다 나은데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요즘은 자주 오니까요. 아내는 바쁘고 제가 해야죠 뭐.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살짝 눈썹을 올렸어요. 아내분은 많이 바쁘세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네, 바쁘죠. 요즘엔 말도 거의 안 하고 같은 집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마 같았죠. 우리는 그렇게 시장의 끝자락까지 함께 걸었어요. 각자의 갈 길이 갈라지는 골목 앞에서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사이로케오. 편안했어요. 다음엔 편안했어요. 다음엔 제가 커피 살게요. 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하루의 절반을 누군가와 함께 보낸 것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짧게 느껴졌고,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게 했죠.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자라요. 덕분에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셨죠.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네, 도영 씨도요. 저도 오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외로움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녀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문자를 확인했고 어젯밤 주고받은 짧은 인사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죠. 저도 오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나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햇살이 창가 커튼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커피포트를 올리며 괜히 흐물거리게 되더군요. 내가 이런 기분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을까? 그조차 가물가물했어요. 아내는 일이 바쁘다며 아침도 안 먹고 나갔어요. 가벼운 인사도 없이 구두 굽소리만 바닥에 딱딱 울렸죠.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혼자 있는 주방에 다시 앉았어요. 식탁에 앉아 무심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혹시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문자 보내고 나서 괜히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너무 이른가 싶었죠.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네, 지금 저 혼자라서요. 괜찮으시면 점심 함께 하실래요? 우리 어디서 볼까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늦은 사람처럼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었죠. 차림은 단정하게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너무 집에서 나온 티를 내지도 않게 그녀와 약속한 곳은 진해 바닷가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식당이었어요. 물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 어깨에 닿아 있었고 짙은색 린넨 셔츠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 유난히 단아하고 고왔어요. 오셨어요? 그녀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바닷가 바람이 좋아서요. 우리는 물회를 시켜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죠. 요주가 다르게 지나가는 기분이에요. 예전엔 시간만 보며 버텼는데 이젠 하루가 짧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요.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식사가 나오고 우리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녀는 무순을 잘게 찢어 놓으며 말했어요. 이 집 물회 정말 유명해요. 간도 잘 맞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회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곳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걷다가 그녀가 물었어요. 요즘 아내분과는 어떠세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궁금함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그저 그래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식사도 거의 따로 하고 대화도 줄었고 아내는 제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혼 직전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대방의 눈치를 봤어요. 멍에 말을 걸까 말까. 저녁은 뭘 해야 싸움이 안 날까. 그렇게 살다 보니 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말하는 그 감정, 나도 요즘 느끼고 있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햇살이 잘 드는 2층 창가 자리. 그곳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시켰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영 씨,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함께 보내는 거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하루에 이렇게 자주 보고 싶다는 감정 오래간만이에요. 나는 괜히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봤어요. 점심 산책 카페. 이미 3번은 만났고 저녁 전이라면 한두 번은 더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디스차아짓 모든처럼 말했어요. 오늘 안에 6번은 보겠는데요. 그녀는 소리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녁엔 뭐 드실 거예요? 제가 반찬거리 추천해 드릴까요? 그날 저녁, 나는 그녀가 추천한 고추장 불고기를 해봤어요. 장 오랜만에 부엌에 오래 서 있었고 고기 볶는 냄새가 평소보다 더 감칠맛이 느껴졌죠. 그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니 곧 답장이 왔어요. 색도 예쁘고 맛있어 보여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한 오늘 하루의 장면들만 떠올랐죠. 그제 나는 하루에 6번을 만나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스스로도 놀랍더라고요. 장미화 씨와 함께 하루를 보낸 뒤 그날 밤 나는 참 오래도록 뒤척였어요. 누군가와 눈을 마주보며 함께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던 일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녀와 헤어진 뒤 저녁을 준비하며 찍어보낸 사진 한 장에도 그녀는 진심 어린 반응을 보내줬어요.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심하지 맛있게 하세요. 그 짧은 문장조차도 요즘 내 일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아내와는 한 집에 살아도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내는 출장 일정 때문에 집을 비웠고 딸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죠. 나는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챙기고 식탁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어제처럼 문자를 보낼까 고민하다 괜히 성급해 보일까 싶어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그녀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왔어요. 도영 씨, 오늘 오전에 근처 도서관에 갈 건데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도리어 마음이 붕 떠오르더군요. 이젠 그녀와 하루를 나누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전 9시쯤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고 나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이거요, 어제 말씀하셨던 그 시집이에요. 예전에 읽고 좋았던 구절이 있어서 빌렸어요. 그녀가 건넨 책 속에는 종이 조각이 접혀 꽂혀 있었어요. 날은 조용히 펼쳐보았고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쯤 서로를 생각하는 걸까?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죠. 그날 우리는 도서관 근처를 함께 걸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과 어묵을 나눴어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죠. 그녀는 반쯤 먹던 김밥을 들고 말했어요. 저 요즘 도영 씨랑 점심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든든할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이젠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마친 뒤 우리는 진해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딸과 손녀 얘기를 했고 나는 예전 학교 이야기이며 교감으로서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꺼냈어요.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도영 씨, 웃는 얼굴 정말 보기 좋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보여주세요. 두근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녀 앞에선 더 자주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3시가 넘어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일어났어요.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린 말을 놓지 않았죠. 오늘 벌써 4번째 만남이에요. 아침, 카페, 점심, 벤치. 그녀가 손가락을 접으며 셌어요. 묻자. 근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너티스트 저녁 전에 잠깐 통화하면 5번. 그럼 하루에 6번도 가능하겠네요. 나는 그 말이 농담 같지 않게 들렸어요. 그녀와 그렇게 자주 마주하고 싶다는 내 마음도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날은 저녁 그녀와 짧게 통화를 했어요. 도영 씨, 오늘도 참 고마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져요. 이런 하루 살아본 지가 언제인지
나는 말했어요. 미화 씨 덕분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저한텐 기적 같아요. 장화를 끊고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에 그녀와 5번을 마주했고 6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떠올리는 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하루의 일상이 그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조금 더 어색하거나 두렵지 않았죠. 그날도 아침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거실을 빠르게 지나쳐 나가고 나는 식탁에 남겨진 쪽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오늘 회의 있음. 저녁은 먹고 들어옴. 말 대신 남긴 작은 쪽지 한 장. 그 몇 줄의 말에 사랑도 걱정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통보하듯 적어던진 종이에 불과했죠. 나는 괜히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식탁에 앉아 전자레인지에 데운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저으며 어제 장미화 씨와 함께 걸었던 공원 벤치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아 가을 햇살을 손등에 올려놓고 있었고 나는 그 따뜻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녀와의 시간은 하루에 몇 번이 되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짧게 끝나면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죠. 그날 오후에도 우리는 마주쳤어요. 시장 초입에 있는 붕어빵 가게 앞이었고 그녀는 지우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는 작은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셋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그녀가 묻길래 별다른 건 없었어요. 아내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TV 좀 봤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들고 있던 과자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요즘은 도영 씨랑 하루에 안 마주치면 뭔가 너무 허전해요. 익숙해졌나 봐요. 나는 그 말에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보다 더 늦었어요. 샤워를 마친 채 머리를 말리며 방에 들어섰고 나는 소파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밥은? 그녀가 물었어요. 먹었어. 잘했네. 그 대화가 전부였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녀가 놓고 간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걸 봤어요. 진동 모드로 전환된 폰이 불빛을 반짝이며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듯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그날은 손이 저절로 가더군요. 나는 아내의 폰을 집어들었고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밤처럼만 웃어줘요. 당신 웃는 거 정말 좋아요. 기보드 박동우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에게 온 문자 메시지.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어요. 차독은 문장 속에 담긴 낯선 애정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아내는 이미 나보다 누군가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더 가까이 지내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불 안에서도 몸이 식어갔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맥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장을 돌고 혼자 밥을 먹고 익숙한 길을 따라 걷다가 결국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어요. 그는 1분도 안 돼 답장을 보냈어요. 네, 지금 근처에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별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한 모금이 내려가는 동안 나는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사실 어젯밤 아내의 폰을 봤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문자를 보게 됐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 말을 기다렸죠. 다른 사람과 자주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적 없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는 게 좋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또 단둘이 보자고. 나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런 말을 나한텐 한 적이 없어요. 요즘 우리 사이엔 그런 말조차 지나치거든요. 그녀는 내 앞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조용히 내 손등 위에 그녀의 손이 닿았고 그 온기가 나를 잠시 멈춰서게 했어요. 도영 씨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런 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저도 알아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화 씨는요? 그때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울고 싶은 날에도 김을 볶고 국을 끓이고 빨래를 널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그 말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나는 그녀와 함께 시장을 돌았어요. 그녀가 장을 보는 동안 나는 옆에서 바구니를 들었고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어요. 같이 걷는 거 생각보다 자연스럽네요. 나는 대답했어요. 일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손등에 닿은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만큼은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장미화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걷던 시장 골목.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이어지는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한참 뒤까지 따라왔어요. 바람이 불었고 떨어지던 감잎이 그녀의 어깨 위에 살짝 닿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살짝 떼어주었고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숙이며 고마워요 라고 조용히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문득 떠올렸어요. 요즘 내가 듣는 고마워요라는 말. 그건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장미화 씨에게서만 들린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거실 조명을 켜지 않았어요. 불 꺼진 공간 속에서 따뜻한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었고 아무런 맛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던 아내의 구루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알고 보니 그녀는 오늘도 회식이 있었어요. 문자 한 줄 없이 하루가 지나간 거였죠. 그런 밤이면 나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장미화 씨의 이름을 찾게 되죠. 스먹트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내놓고 답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괜히 스피커 소리를 줄였어요. 그런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어요. 지우가 오늘 친구 집에서 자요. 메리어르스클에서 집에 저 혼자예요. 혹시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차 한잔의 초대가 아니라 마음 한 조각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말이었죠. 세르모니얼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가을밤 공기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집은 창원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 단지에 있었어요. 코셔 인종을 누르자 문이 곧 열렸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녀는 나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고 실내는 정갈했어요. 서랍 위엔 딸과 손녀 사진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녀가 가져온 차는 국화차였고 컵 안에 떠있는 노란 꽃잎이 참 곱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끔은요,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도 들려요. 그게 외로움인지 평화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고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 손을 그대로 두었고 잠시 후엔 살며시 내 손을 감싸 안았어요. 도영 씨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도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나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숨결은 고르고 온기는 너무 따뜻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는 말없이 그 시간을 함께했어요. 창밖엔 가을밤의 바람이 지나갔고 창 안엔 두 사람의 호흡만 남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도영 씨, 오늘 여기서 머물러 주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안았고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위로였고 이해였고 그리움이옴을 품에 안았어요. 어느 쪽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오랜만에 내 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내 몸이 한 사람의 체온을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어요. 불이 꺼진 방 안, 그녀의 숨결이 귀에 닿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래 떠돌다 처음으로 어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마침 나는 미화 씨의 집에서 눈을 떴어요. 부드러운 이불에 감춰 창문 틈으로 스며든 은은한 햇살, 그리고 바로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그녀의 얼굴. 한참을 그렇게 그녀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한 온기로 서로를 감싸고 있었죠. 그녀가 먼저 눈을 떴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잤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곁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그 누군가가 나를 밤새 안아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따뜻한 아침이 오래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미화 씨,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딸도 보고 아내도 오늘은 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속엔 슬쩍 스치는 외로움이 보였어요.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루 더 계셨으면 했어요. 그녀의 솔직함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분명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보다 떠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요? 아빠 방에 이불도 그대로고 어젯밤 엄마한테 전화도 없었잖아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네 친구랑 하룻밤 술 한잔 했지 뭐.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더라고.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잠깐 스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내 가슴이 조여왔죠. 아내는 저녁 무렵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화장기 있는 얼굴, 전보다 더 짙어진 향수 냄새, 그리고 내 눈을 피하는 시선. 출장 잘 다녀왔어? 내가 묻자. 여기저기 정신 없었지. 서울 갔다가 분당 쪽도 들렀고.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말투는 무심했어요. 우리는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나는 딸과 밥을 먹고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녀는 점점 이 집에 있지만 나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따뜻했고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죄책감이라는 낯선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은 매번 더 깊이 빠져드는 듯하지만 한편으론 어딘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화 씨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그 명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마음은 그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장남미화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재래시장 커피숍에 나는 다시 나와 앉아 있었어요. 어느덧 여름이 끝나고 가을 냄새가 짙어졌고 그녀와 처음 마주 앉았던 그 자리엔 어김없이 따뜻한 커피와 창밖의 낙엽이 함께 있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강남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도영 씨, 오늘 표정이 조금 다르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 아내와 정리하려고 해요.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나 자신한테도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그녀는 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 말을 들었고 손에 쥔 머그컵을 가볍게 돌리고 있었어요. 딸에겐 아직 말 안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젠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는지 실감했어요. 장미화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녀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도영 씨,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미화 씨예요. 이제는 더 숨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제야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밝았고 더 부드러웠어요. 그럼 같이 걸어요. 시간이 걸려도 함께 가요. 나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어느샌가 그 손은 아주 익숙한 체온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쉽지 않았고 말끝마다 서로의 상처가 드러났어요. 아내는 처음엔 당황했고 화냈고 침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에게 무심했다는 걸 그녀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끝내 본인의 외도 사실도 인정했어요. 작년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딸은 놀랐지만 결국 나를 이해해줬어요. 아빠 행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이젠 아빠 옆에서 안 웃잖아요. 그 말에 나는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났고 겨울이 왔어요. 나는 지네 집을 정리했고 창원 근처의 작은 주택에 방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장미화 씨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해요. 아침엔 같이 밥을 먹고 점심엔 근처 시장에서 만나요. 저녁엔 산책하며 손을 잡고 밤엔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해요. 가끔은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TV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빨래를 널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껴요. 장미화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덜 외로운 거래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도영 씨 덕분에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 울었어요. 그녀가 나를 그렇게 받아준 게 기적 같았어요. 나는 이제야 알아요. 사랑은 극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일 곁에서 눈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렀고 서로의 계절을 함께 맞이하기로 했어요. 미화 씨가 말했어요. 도영 씨, 다음 생에도 이렇게 만나면 좋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생엔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으면 해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